다음 주 정치권, 법조계 아니죠. 대한민국 운명의 한 주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 확실한 건 월요일 한덕수 총리 선거, 수요일 이재명 대표 항소심 선거는 확정이 돼 있고 윤석열 대통령 선거도 다음 주 금요일 예상도 나옵니다만 저도 이제 단언하거나 예상을 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오늘도 민주당은 대통령의 선거 날짜를 빨리 정하라며 집중적으로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대통령 탄핵 사건이 다른 어떤 사건보다도 더 중요하죠. 당연히. 그러니까 무조건 앞에 있는 사건부터 처리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시급하고 빨리 해야 되는 사건부터 하는 거라서 우리 방금 회의에서 먼저 이걸 하자라고 했던 것이고요. 한덕수 총리 먼저 선고를 한다니 이를 납득할 국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헌법재판소는 왜 거북이 걸음인지 국민께서 묻고 계십니다. 오늘 바로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가장 빠른 날에 윤석열을 파면함으로써 헌정질서 수호라는 본연의 책무를 다하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오늘 거북이 걸음하고 있다. 오늘이라도 빨리 헌재는 대통령 선거 날짜 정해라라고 했지만 지금 시간이 이제 저녁 6시 반을 다 돼가는데 이쯤 되면은 이번 주 어차피 헌재가 이번 주엔 정하지 않는다고 했고 이렇게 되면 거의 사실상 이현정 의원님 이 대표 선거 항소심 선거 뒤로 갈 확률이 거의 99% 이상 됐어요? 네, 다음 주가 참 되는 게 굉장히 두렵습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그러게요. 정말 매일매일 다음 주도 이제 평론을 해야 될 텐데요. 참 이 이재명 대표 선거와 윤석열 대통령 이 탄핵 심판이 묘하게 지금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보통 우리가 한 4가지 정도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이재명 대표의 선거 결과에 따라 즉 피선거권이 유지되느냐 박탈되느냐 이 2가지 어떤 변수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느냐 기각되느냐 혹은 각하되느냐 이 변수 2가지가 합쳐지면 4가지의 변수가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시나리오가 과연 펼쳐질지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질 거고 또 이 선거의 어떤 이 시나리오에 따라서 아마 이 결과의 문제에 대해서 수용하지 못하는 분들도 꽤 있을 겁니다. 양측 모두 다. 자, 그렇게 될 경우에 과연 우리 사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인지 정말 시위 사태가 굉장히 폭발하는 건 아닌지 정말 화약고처럼 돼 있는 게 바로 다음 주의 일정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건 그래도 대한민국은 계속돼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법원도 그렇고 헌법재판소도 그렇고 이 결과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저는 거부할 수 없다고 봐요. 모두가 다 존중을 해야지만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제 정치권이 이제부터라도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지 이 결과에 어떤 승복하겠다는 이야기를 국민들한테 해야 지지자분들도 그거에 대해서 좀 받아들일 수 있을 텐데 정치권이 앞장서서 나 원하는 결과 안 나오면 가만 안 있을 거야. 이런 방식으로 된다 그러면 글쎄요. 굉장히 아마 끔찍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 자막 그대로 박찬대 원내대표가 다시 한번 헌재 요구 압박을 했지만 이쯤 되면 글쎄요. 28일도 단언할 수 없어요. 윤 대통령 선거. 월수는 확정이 돼 있고 그러면 4월로 넘어가고 만약에 또 이렇게 되면 조기 대선이 만약에라도 있으면 조기 대선은 원래 5월이 아닌 또 6월, 7월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일단 상황은 그렇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한덕수 총리 건이 기각이 되면요. 한 총리는 즉시 업무에 복귀하고 이제 우리나라는 대행의 대행 체제가 끝이 나게 됩니다. 국민의힘은 아예 한덕수 총리가 100% 기각될 거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은 이미 헌재에서는 7대1로 기각하는 것으로 결정이 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부 재판관들이 한덕수 권한대행은 기각하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인용을 시키겠다. 그래서 동시에 같은 날 해보겠다라는 헛된 꿈을 쫓다가 지금 8대0 이제 한덕수 총리 기각까지 되면은 9건 전부가 기각입니다. 그 기각이라는 의미는 뭐냐 하면은 민주당에 의한 탄핵 소추가 헌법과 법률에 중대하게 위반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기각이 되면은 민주당은 그야말로 국민 앞에 석고 대절을 해야 된다. 글쎄요, 요즘 친윤의 선봉에서 있는 윤상현 의원이 어디서 들었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7대1로 기각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대체적으로는 한덕수 총리가 직무 복귀할 확률이 대단히 유력해 보인다는 게 많은 얘기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 대행의 이른바 탄핵 사유가 거의 겹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만약에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 대행에 대한 판단을 하면서 내란죄와 관련해서 인정된다, 아니면 탄핵은 정당하다, 이런 판단을 안 할 수 없으니까 예.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거 예단이 미리 보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이 아니냐라고 해서 같은 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왔죠. 그런데 어떻게 된 심판이지 갑자기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 대행에 대한 결정을 먼저 한다고 잡아버렸어요. 예. 근데 그렇게 된 건 뭐냐 하면은 제가 미뤄 짐작컨대 실무적 감각으로는 실제 5가지 탄핵 사유에 대해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탄핵에 이른 절차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각하한다 쪽에 저는 포커스를 둡니다. 왜냐하면은 절차가 잘못됐다라고 하면은 본안에 대해서 심리할 필요도 없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만약에 본안에 또 적법을 하고 형식은 적법하고 본안까지 가서 일일이 쟁점에 대해서 판단을 해버리면은 결국 그 내용이 그대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본안과 거의 흡사한 판단을 하면은 이거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렇다 저렇다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런 걸 잘 알기 때문에 계속 이걸 어떻게 하나 하다가 계속 이렇게 미뤄서는 안 되겠다. 특히 윤 대통령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상당 부분 갈리는 상황 속에서 그렇다고 하면은 국정 안정을 위해서 한 총리에 대한 결정을 빨리 하는 것이 낫다라고 서로 합의한 것이라고 저는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봅니다. 예. 그렇다는 점에서 다가오는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본안에 대한 결정은 하지 않음으로써 윤 대통령에 대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아니하는 선에서 사실은 각하 기각보다는 각하에 가깝지 않을까. 그러니까 말씀으로 죄송합니다만 윤 대통령의 예고편, 뭐 미리 보는 가늠자, 뭐 이런 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그냥 그렇기 절차상으로 때문에. 문제 있으니까 한덕수 총리권은 인용 각하, 인용 기간 뭐 8대0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각하 아예 시킬 거다. 각하로 해버리고 나중에 그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국정도 안정되고 하면은 윤 대통령에 대한 그 탄핵 심판은 빨리 해야 될 필요성도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윤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오히려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판단할 가능성도 높아지는 것이 아니냐. 그 얘기 들으면 4월 말이 아니라 4월 초 정도로 그렇죠. 넘어갈 수 있다는 그럴 얘기예요. 가능성이 저는 높아진 것이 아닌가 예측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한덕수 총리 건이요. 변론기일도 딱 한 번,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딱 한 번 진행이 됐고 당시 국회 측에서 검찰이 한덕수 총리 수사자를 안 보내니까 변론기일 추가를 해야 된다고 했을 때 헌법재판소가 이걸 거부한 이런 정도로 봤을 때 한덕수 총리 기각될 가능성이 있지 않냐? 근데 실제로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김기표 의원인가요? 검사 출신의 김기표 의원도 뭐라 그랬냐면 기각 가능성이 높다고 했어요. 민주당에서조차도 기각 가능성을 전망했다. 그럼 왜 탄핵 소추한 겁니까? 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예. 글쎄요, 만약에 기각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그 결정문의 내용이 중요할 겁니다. 결국 한덕수 총리가 기각 결정을 받아서 복귀를 하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탄핵 소추가 모두 다 완전 무결하게 다 면죄부를 받는다라고 보기 어려운 결정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탄핵이 되려고 하면 직무집행상의 위헌 위법적인 요소가 있어야 되고 그것이 파면할 만큼 중대한 사유가 돼야 됩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인용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보이고요. 만약에 기각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한덕수 총리의 탄핵 사유 중에서 위헌이거나 위법적인 부분은 분명히 지적하되 그러나 파면할 만큼의 중대한 사유가 아니다라고 해서 기각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것만으로 뭐 한덕수 총리가 뭐 탄핵 결정에서 면죄부를 받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예. 또한 뭐 앞서 각하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 주셨지만 각하가 되면 본안을 심사하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각하가 되려면 특히 본안까지 보지 않으려면 만장일치 각하가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8대0으로 모든 재판관들이 이 부분을 각하를 할 가능성은 저는 높지 않다라고 보이고 예. 각하가 되더라도 소수의 재판관들은 분명히 반대 의견이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재판관 중에 일부는 분명히 본안을 검토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국무회의가 실제로 열렸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를 할 것이고 비상계엄의 위헌성이나 위법성에 대해서 추측할 수 있는 결정들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가 결과가
어떻던지 간에 결국엔 본안에 대해서 조금은 다툴 여지가 분명히 있고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를 어느 정도 예견해 볼 수 있는 단서들 남아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결국 우리가 심증을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고 한다면 재판관들도 그걸 모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도 이미 임박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조차 그러니까 국회 탄핵소추위원인 검사 출신 민주당 김기표 의원조차도 한덕수 총리의 기각을 전망하고 있다.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를 얘기했기 때문에. 근데 이현정 의원님. 네. 어제도 왜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총리 선고를 먼저 하냐. 이걸 두고 그만큼 윤 대통령 선고에 대한 재판관들끼리의 진통, 의견 충돌 혹은 가닥조차 잡지 못했다라는 분석이 많았었는데 주진 의원이 어떤 전망을 내놨냐면 이게 일부 보수성의 재판관들이 일단 가닥이 잡힌 한덕수 총리 거부터 먼저 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총리권이 먼저 선고가 되는 거고 그 의미는 대통령 심판에 미칠 영향, 대통령의 기각과 각하 가능성이 그만큼 또 높아진 거다. 주진 의원은 뭐 이런 전망까지 하더라고요. 글쎄 뭐 저는 뭐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두 사안 자체의 연관성은 그렇게 크지 않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한덕수 이 총리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지금 내부적으로 보면 한덕수 총리에 대한 어떤 이 탄핵 소추 예. 그 이유 자체가 굉장히 이제 불명확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이 계엄에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그런 입장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계엄이라는 거는 결국 대통령의 권한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수행한 것과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국무회의를 열어야 된다라고 어떤 합법적 절차를 주장했던 그 주장과 이것들이 아마 저는 뭐 다르게 비춰질 거라 보고 아마 헌법재판소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요한 어떤 국정 운영의 어떤 정상화 이 부분은 아마 저는 제일 높게 산 걸로 봅니다. 그동안 저희 언론에서도 뭐 사설이나 칼럼을 통해서 수차례 걸쳐서 국정을 정상화해야 된다. 예. 더군다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4월 2일이면 상호관세를 지금 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이런 걸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 면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빨리 선고를 하는 것이 예. 국익에 도움이 된다. 이제 그런 차원이고 이 문제와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연결해서 이렇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하기에는 저는 조금 섣부른 판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제 모든 전제는 다 한덕수 총리권이 기각이 되고 직무에 복귀한다면 라는 심증들을 여야 할 것 없이 다 한 것 같고